어깨가 아플 때 만세 한번 해보실 쪽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쭉 뻗어보세요. 여기 아프세요? 톡 쏘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달라요?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왜요? 척구는 딱이네요. 와 정말 톡 만졌는데 거기 아프더라고요. 물리고 깎고 썰고. 우리 임길 씨 오늘 첫 해놓건데 MC로 나왔는데 환자로 나오나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무슨 미켈란젤로인 줄 알았어요. 조합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정교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영상만 보고 수술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네, 라이프 스타일, 또 가치관. K 어깨 탑입니다. 한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탑! 톡 쏘는 명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톡 쏘는 MC 안현모입니다.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정보를 정말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해줄 저는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와, 이렇게 톡 쏘는 패밀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든든해요. 오늘 꼭 여기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선생님이 제가 네. 정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어깨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교수 정원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규 교수님. 네. 자, 오늘 톡 쏘는 명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시즌을 진행할 때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더 아파요, 팔이.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 어깨 통증이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자리에도 잘 안 가게 되고 맞아. 자꾸만 아파서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맞습니다. 성격도 안 좋아지고요. 막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어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세요? 어깨가 팔이 안 움직인다거나 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못 든다거나 또 이제 좀 젊은 연령에서는 어깨가 자꾸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 네네. 발을 갖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 혹시 그 딱밤 딱 봐. 잘못했네요. 얘기는 안 까먹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네. 의사 선생님 하면은 일반적으로 청진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청진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이런 각도를 몸의 이제 각도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평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각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어깨가 아플 때 만세 한번 해보실 때 네, 저 양쪽에서 오른쪽 네. 어깨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제 각도를 저희가 재는 거죠. 고기 그래서 각도를 왜요? 어깨 각도가 이제 지금 올라가시는 게 170도 정도 더쭉 올라가시고요. 뻗어보세요. 여기하고 오, 본격 여기하고 진단. 예 여기 아프세요? 약간 아파요. 여기 아프세요? 특급 네. 명의의 진료. 영님이 톡 쏘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여기는 괜찮지 않아요? 여기 괜찮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바로 하세요? 달라요?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왜요? 어깨 안 좋아요? 각도가 MC로 나왔는데 환자로 나오나요 오늘? 안 좋아요? 뭐 이상하죠? 예 저도 느껴요. 이상합니다. 저 느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무조건 뒤로 많이 돌아간다고 좋은 좋은 게 건 아닌 아닙니다. 거네요. 아. 네, 네. 저는 많이 돌아가길래 되게 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오른쪽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쪽보다 잡아주지 못하고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앞에 있는 힘줄이 조금 좀 안 한때 여기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네, 안 쓰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네. 그걸 그럼 바로 어떻게 아시네. 치료를 해요, 그거를? 무서워서 병원 안 가고 있어요. 치료 왜냐면 방법이 있나요? 못 쓰십니다 할까봐 네, 못 그렇진 가고 않겠죠. 있어요. 네. 와, 척 보면 딱이네요. 와 정말 휴진일이 언제세요? 휴진이요? 네. 진료일이요? 진료일이 언제?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찾아뵙겠습니다. 로비에서 와. 공연이 있네요? 네.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와 귀여워.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매달? 합창단도 오시고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조그만 오케스트라 와서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안암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네. 음악회가 열리는구나.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와. 맞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죠. 아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안 찍으셔도 돼요. 저는 출연 안할 거예요. 예전에 정형외과 우리 신규 때 같이 학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경주에 15년 된 것 같습니다.
2006년 7년이겠네요. 희로애락을 같이 겪은 사이시구나. 어떤 수술을 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팔이 자꾸 저 친구는 크로스핏 선수거든요. 저 어깨네요. 예. 예. 저 친구가 이제 자꾸 팔이 한번 빠지면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탈골되는 거예요? 네, 계속 탈골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탈골을 안 되게 이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관절경을 어깨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 불안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팔이 어깨가 한번 빠지게 되면은 네. 어깨를 잡아주는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인대 연골 같은 것들이 이제 뜯어지게 됩니다. 이게 담벼락이 좀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대가 네, 무너졌구나.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어떤 특정 자세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 실로 하나하나 이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꼬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를 다시 이제 붙이는데 이제 특수한 기구들이 있지만 결국은 실로 이제 꼬매는 거죠. 저걸 다. 지금 망치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 목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 톡, 뭐 정, 끌 이런 걸 쓰니까요. 저렇게 한번 그래도 수술하면 많이 좋아지나요? 되게 재발을 안 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재발률이 되는데 저희 목표는 그래도 2, 3% 안에서 재발률. 네, 100명 수술하면 한 2명 정도 빠지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재발만 안 하면 그런 네. 고강도 크로스핏 운동도 계속 그러니까 할 수 목표죠. 있어요? 뭐 지금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저한테 수술 받고 계속 현역하시는 분 많이 있고요. 네. 야, 교수님 걸으면서도 어깨를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네요. 어디 오신 거예요? 네. 진천 선수촌이고요. 지금 선수촌이요? 예, 아이스하키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팀 닥터이신 건가요? 예, 국가대표 팀 닥터를 하고 이야.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 너무 멋있어요. 탁탁 치는. 굉장히 스피디한 스포츠잖아요. 네. 선수들하고도 오래 친분을 이어오셨나 봐요. 네네. 제가 2017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전해부터 팀 닥터를 했고요. 와. 그 친구들이 다 그때 올림픽 나갔던 오. 동계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공성했던 자료함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와 함께. 제가 처음 따라갔을 때 첫 경기에 다쳐가지고 수진이하고 은지하고 저요. 셋이 1호가 다 전멸. 아이고. 아, 맞아. 저는 그때 멘붕이 왔어요. 아, 내가 오면 안 되는구나. 첫날 그 응급실 학생 때 돌고 그러면 제가 당직 쓰면 환자들이 그냥 때로 몰려오고 그런 분 있어요. 네, 소위 환타라고 하죠. 아, 환타 저도 알아요. 네. 은지 부러져가지고 또 아웃돼 버리고. 아, 약간 지금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다쳐도 치료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에 그때 막 맘 놓고 다치나 보다.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교수님만 해도 더 아플 것 같아요. 교수님 계신 건 안 계시는 거랑 안정적인 느낌이 맞아. 많이 달라요. 네, 원래는 제가 여기 다치자마자 수원에서 다른 병원을 먼저 갔거든요. 저 친구가 이제 박종화 선수라고 지금 에이스, 그때부터 에이스고요. 네. 저한테 이제 어깨가 저 친구도 탈골이 돼서 수술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네, 잘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잘 뛰고 있으니까 뭐 교수님이 은인이네요. 실은 복귀를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수술을 빨리 한 덕분에 복귀해서 세계대회도 뛰고 이야, 잘 타고 너무 관계 오면 다 갈게 놀러. 고맙겠다. 역전의 영웅들 아이고 야. 네? 잘 지냈어? 그럼요. 저 친구도 이제 어깨가 빠져가지고 한번 수술했던 친구고요. 아이고. 아이고요. 이렇게 막 아프다. 걸려? 네. 요때 여기가 아프니 여기 뒤가 아프니? 앞에요. 앞에가 인대 주변에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주축이 될 선수니까 내 앞에서 골을 한 번밖에 안 넣었다 너. 진짜 친해 보이네요. 알았지? 대화를 들어보니까. 잠깐만. 너 괜찮아. 넌 얼굴이 그대로냐? 그쵸. 하나도 안 늙고. 여기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팔이랑.
지금 갑자기 여기가 진료실처럼 바뀌었어요. 다 줄 서가지고 지금 진단받고. 야,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요? 다 달려오네요. 아, 발부터. 발도. 정말 머리, 어깨, 무릎, 발. 좀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그 코칭 스텝은 항상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에 참여시키고 그게 목적이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경기력 향상은 맞지만 이 친구가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좀 어떨 때 보면 달래고 어떨 때 보면 약간 뭐 용기를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 국가대표 유니폼을 받으셨어요. 저 친구는 장비를 이렇게 오, 해주는 우와, 야. 웅교. 예, 와. 성함도 멋있어요. 네. 정말 약간 곰 같은 힘을 내게 해줄 것 같은. 야, 그러네요. 네. 고문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힘을 내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영웅 가르칠 교 해서 영웅을 가르치지 않나라고 그렇게 이제 나름 가르칠게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하키도 같이 하고 원래 하키 하시니까 제가 번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선물 같은 거 하나도 못 드려서 공격 쓰였어요. 레프트. 왔어. 야, 땡큐 이거. 안녕하세요. 이제 또 외래 환자도 보시는데 오십견이라고 하셨네. 이분은 이제 어깨 팔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오십견 이런 거죠. 네. 팔이 요분은 이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한 대. 아이고.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네네. 전 솔직히 50견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50견 하니까 50살 되면 꼭 겪는 병같이 네. 무서워요. 오십견이란 상태는 병 자체는 아니에요. 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팔이 아프면서 팔이 안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네. 그런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어깨가 얼어붙었다 해서 동결견, 뭐 강직견 뭐 이런 아.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수명도 늘었잖아요. 분명히 네. 우리도 이제 50견이 아닌 60견, 70견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 왜요? 70대 오신 분들이 50견이라고 하셔야 돼. 아유 50살이시네요. 20살 젊으시네요. 10년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아. 좋아하십니다. 아. 어머니들이. 선생님은 지금 뭐 수술을 하자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고 네네. 보니까 운동을 안 해보셨네. 네,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아, 네. 관절을 근데 얼마나 안 좋으면 수술까지 갈 때가 있어요? 50견이? 50견이 대부분은 운동 치료,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 해서 좋아지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동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걸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강제로 이제 딱딱해진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아져요? 네,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도 운동을 하셔야죠. 회복 운동을. 수술이라는 거가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마취도 해야 되고 상처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작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거를 감수할 만큼 우리가 이득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는 거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수술 후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각오를 안 하시면은 수술 안 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주사 네. 놓으시는 건가요? 네. 무슨 주사예요? 저게 이제 어깨 힘줄이 약간 안쪽에가 좀 약해져 있어가지고요. 네. 저 안에 이제 힘줄을 만드는 물질을 좀 주사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이제 힘줄에 주로 구성하는 물질이거든요. 벽에 이제 시멘트에 금이 갔을 때 시멘트 채워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콜라겐을 콜라겐을요? 예. 와. 저거 맞으면 갑자기 피부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안에 약해진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서 우리가 수술까지 가는 또는 약해지는 걸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그래도 있는 한 것 번 같습니다. 맞으면 좀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나 봐요? 그래도 한 2, 3년 이상은 그래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 단위로요? 예. 효과가 좋네요.
또다시 수술이시구나. 어? 저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착용하셨네요. 저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술보다도 특히나 이 감염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제 얼굴에 튀었다가 떨어지는 거를 좀 막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까지 다 소독한 걸로 이제 쉴드를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독된 스크린을 마스크를 큰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죠. 역행성 인공관절은 뭐예요? 역행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깨를 보면은 네. 몸 쪽이 이제 접시같이 생겨 있고 팔 쪽이 동그랗게 생겨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꿉니다, 반대로. 네. 몸 쪽을 동그랗게 만들고 팔 쪽을 요렇게만. 그래도 돼요? 예. 그래서 역행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깨를 들고 돌리고 하는 힘줄의 일부가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역행성 와. 인공관절이 됩니다. 아이고. 톡소리인가요? 네, 드릴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네, 드릴로 뚫고 이 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나온 거고요. 험악하죠. 돌리고 네. 깎고 썰고. 저는 지금 하시는 모습이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무슨 네. 미켈란젤로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조각가. 조각이요? 네. 정교하게. 네. 조각이요. 정교하게. 아, 네. 저랑 좀 코드가 맞네요. 네. 아, 너무 맞아요. 또 먹겠습니다. 정교하게. 네, 제가 써먹으시네요. 네. 인공관절을 정교하게 제가 만들었다는 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꼭 네. 기억해 주세요. 이제 환자한테 나온 뼈를 네. 잘라서 다시 좀 이렇게 왜요? 뼈가 부족한 부분에 좀 심어서 이제 좀 튼튼하게 해주는 저기 거죠. 붙어요? 아니, 뼈를 조각을 내서 다시 넣는다고요? 예, 예. 팔 안에 집어넣는 기구거든요. 저게 들어갈 때 이제 아이고. 뼈를 집어넣어서 좀 더 이제 꽉 이제 낑기게 하는 거죠. 아. 쉽게 저 얘기하면. 진짜 난생 처음 봐요, 이런 네. 장면은. 우와. 70세에서 75세 사이가 최적의 인공관절 수술의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고 75세에서 85세, 70에서 85세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즘은 활동력이 상당하시니까 그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영상만 보고 수술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 네. 네. 또 가치관 이런 걸 다 네, 고려해서 맞습니다. 네. 수술을 하시는구나. 바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거든요. 식당에서 뭐 일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바로 일 다시 복귀해야 네.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생계의 지장이 있잖아요. 네,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수술을 해야지 그게 성공을 하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더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어이구. 진짜 명의시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쵸. 환자의 삶 전반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배려심까지. 진짜 한 수 배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깨 질환 수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탑이라고 보고 정말요? 그럼요. 와. 한 단어, 한 글자로 네. 말씀하셨어요. 네. 탑! 와. 저를 비롯한 모든 어깨 교수님들이 탑입니다. 이야. 진짜 자랑스럽다. 네. K-의료, 예. K-메디슨, K 어깨. K-어깨. 1초도 망설임이 네, 없었어. 탑입니다. 네. K가 탑이다. 제 어깨 한번 만져도 돼요? 아유. 왠지 제 어깨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깨 질환을 정말 좀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냥 뭐 어깨 아프면 담이지 뭐. 이렇게 좀 스트레치하면 당장 되겠지. 예약하세요, 병원. 근데 이렇게 작은 병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또 네. 깨닫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담이나 뭐 이렇게 어깨 좀 걸리신 분들 네 지금 빨리 우리 또 정은교 교수님에게 정교하게 진료를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달려갈 겁니다. 네, 꼭 오십시오. 아우, 오셔야 너무 될 것- 감사합니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꼭. 아니라 정말로. 네. 네.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어깨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남는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좀 불편하시면 꼭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어깨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온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톡 쏘는 명의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쉽고 가까이서 친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중환자 의학입니다. 볼펜 뚜껑 잘라가지고 폐에다 꽂고 그거는 좀- 살리잖아요. 네.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나는 방이 뭔데요? 아, 수술방이 없어서 뛰어다니시네요. 아이고. 보호자분이 쓰러지고 있으니까 너무 긴박한 상황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살리는 거. 무조건 살려야 돼요. 교수님 자체가 바이탈이네요. 마음에 들어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지금. 들어요. 예.